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42번째 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로 보는 역사 지금 41편까지 만들어 놓고, 보신 분들 의견을 들었더니, 생각보다, 지도가 모바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 시리즈는 50편까지만 가는데 남은 편이라도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모바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는 식으로 기획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갑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이번에 43번째 편입니다. 앞편에서 제가 이제 평안도 4대 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대 객사는 그야말로 객사입니다. 그 중에서 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능은 그냥 객사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누구나 잘 압니다.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1392년에 건국을 했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건국을 한 것은 즉 이성계가 왕이 된 것은 고려의 수도 지금 개성 그 당시 개경에 있는 수창궁이라고 하는 데서 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2년 있다가 수도를 다시 이제 서울로 옮깁니다. 지금의 서울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다가 왕자의 난이 벌어지죠. 왕자의 난이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렇게 벌어지는데 1차 왕자의 난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이성계 부인이 두 사람이었죠. 경처, 향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념은 없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의 고향에는 이제 이른바 향처라고 하는 한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개경에는 강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인으로부터 아들들이 많이 났습니다. 아들들이 많이 났는데 그 아들들 간에 싸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방원 그러니까 조선 태종이 실질적인 권력을 다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고 강씨를 통해서 낳은 두 명의 아들 방번 그리고 방석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석이 그 당시 세자였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성계는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왕자리 같은 거 싫다라고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제 읽어볼 때 아주 간단하게 읽으면 뭐 그냥 그래서 아직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는 말인데 사실은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금 그 지하철 1호선, 서울 지하철 1호선 종착역이 소요산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요산 부근에 궁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부를 때 이태조 별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 함흥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함흥에 가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함흥 본궁이라고 부릅니다. 본궁. 좀 말이 이상하죠. 본궁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함흥 본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뭐 함흥 차사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함흥 차사 얘기라든지 그 이 뒤에 있었던 뭐 조사이의 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그 함흥 본궁입니다. 이 함흥 본궁은 그때 가서 지은 게 아니고요. 원래 왕이 되기 전에 이성계가 살았던 곳입니다. 집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좀 개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함흥 본궁의 경우에는 상당히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상당히 잘 수리를 해놓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먼저 사진 몇 장 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이태조 행궁지라고 하는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조가 그러니까 왕위를 던져버린 것이 그 1차 왕자의 왕자의 난은 1차와 2차가 있었죠. 근데 1차 왕자의 난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던 세자 그러니까 이태조가 아들이 아주 많았는데 원래 이제 함흥에
어떤 그 향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한시 소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개성에 와서, 그 당시 개경입니다만은 강씨를 만나서 강씨 소생 아들이 방번 그리고 방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밑에 아들인 방석, 막내죠. 막내 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줬는데 1차 왕자의 난에 의해서 방석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태조가 왕위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함흥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제일 먼저 지금의 서울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지금의 서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가 어디냐면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언제나 그 종착역으로 표시가 많이 되는 소요산입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기 가시면 될 건데 보시면 이게 주차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소요산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소요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소요산 관리사무소의 그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행궁지였는데 여기에 원래 그 조그만 형태의 군사 시설, 그 군사 훈련 시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조금 개수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한동안 한 몇 달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석이 마우스 포인트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비석이 보이는데 비석이 세워진 것은 조선 숙종 때인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몇백 년 지나서 얘기죠. 그리고 기록도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이태조 행궁지라고 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소요산에 있는 이태조 행궁터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도가 더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들어가 보죠.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북쪽으로 의정부 동두천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보면 요 동두천에 보면 이 소요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 소요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소요산역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소요산인데 우리가 쉽게 보더라도 이 소요산이 있으면 요 부분이 계곡 같습니다. 위성지도 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뭐 폭포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산속이고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길이 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 하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데 이 하천이 뭐 하루 이틀 된 하천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그런 하천이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은 요 하천을 중심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이제 지하철 1호선이 가니까 그냥 서울이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성계가 살아있던 당시에 여기를 서울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길을 가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 소요산 국민관광지, 소요산 관광매점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 관광지원센터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요즘은 지원센터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요 북은 어디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조의 경우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 옆에는 당연히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궁을 여기 어디다가 아마 세웠을 겁니다. 거리 한번 찍어볼까요? 글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총 거리가 이제 860km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860m 그러니까 아마 대충 1km 정도 되는 천천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그겁니다. 그때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이 서울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태조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왕국을 새로 건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어느 정도 이제 몇 달 정도 있다가 모든 것이 갖추어졌겠죠. 그래서 간 곳이 함흥입니다. 함흥. 원래 자기 고향이죠. 우리가 함흥차사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가에 대해서는 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함흥 본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를 관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정확하게 태어난 곳이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인데, 왕이 되기 전에 물론 개경에도 자기 집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 고향에도 집이 있었고, 그 집을 나중에 아마 아주 크게 개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가서 찍어온 최근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판에 함흥 본궁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궁을 보통 궁이 아니고 본궁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내부도 보면 지금 아주 이제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누시도록 하죠. 제가 찍어놨는데 여기가 함흥이고 함흥 본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파고 들어가 보죠. 우리가 이제 6.25 때 흥남철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흥남이 어딘가 묻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입니다. 함흥의 남쪽이라 해서 흥남이라고 해서 그 당시 행정구역이 흥남이고 지금은 그냥 함흥의 흥남구역으로 이름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흥남구역인데 지금 이 함흥 본궁이 있는 여기가 사포구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상하게 뭐 공동묘지가 있네요. 여기 기업소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감을 잡기 어려우니까 위성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함흥 본궁 보면 옆에가 전부 다 농토인데 북한의 산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북한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함흥 본궁을 이제 확대를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정도까지 확대가 되네요. 여기 보면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나무도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함흥 본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얘기가 나왔던 김에 이제 얘기를 이제 조금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성계는 고향이 어디냐면요. 이성계가 태어난 곳은 여기입니다. 이 부근인데 원래 전주입니다. 근데 전주에서 뭐 야사를 보면 뭐 기생을 두고 뭐 삼각관계가 생겼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주에서 조상들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삼척으로 갑니다. 여기 삼척으로 이제 뭐 아무튼 여기 전주에 있는 지방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삼척으로 갔다가 하필이면 그 지방관들이 또 삼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북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여진족들이 그 당시 고려시대 아닙니까? 고려시대의 이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진족들과 많이 섞이게 되고 또 여진족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세력권을 확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성계의 기본적인 세력 기반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함흥 본궁 그리고 소요산에 있던 이태조 행궁에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이태조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을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들하고 상당히 갈등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평상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궁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 편이었고 다음 편도 또 조선의 또 독특한 궁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